안녕하세요. 애니큰 메디컬 센터 주종욱 원장입니다. 오늘은 줄기세포와 엑소점에 관해서 아주 쉽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줄기세포는 우리 몸에서 실제로 여러 가지 장기 혹은 분화되어서 세포나 조직, 기관들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포들은 염증을 완화시키거나 조직을 재생시키는 데 기능을 하게 됩니다. 반면에 엑소점은 줄기세포에서 밖으로 보내지는 특정한 물질인데요. 얘는 줄기세포와 줄기세포 간의 신호와 특정한 명령들을 수행하는 이런 전달 인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줄기세포는 선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엑소점은 이 명령들을 세포들에게 전달해주는 일종의 코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줄기세포 치료는 관절, 그리고 자가면역질환, 그리고 신부전 같은 난치성 희귀질환 치료에 많이 이용이 되고요. 엑소점의 경우에는 피부질환 혹은 피부 손상 등 같이 우리 몸의 외적인 요소에서 조직을 재생시키거나 혹은 염증을 완화시키는데 많이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능적으로 따져보면 엑소점은 줄기세포 안에 있는 한 부분으로서 줄기세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능을 다 수행하지는 못합니다. 일반적으로 최근에 줄기세포 엑소점이라고 하는 치료들을 많이 들어보시고 또 많이 접해 보실 텐데요. 줄기세포가 하는 기능 중에 특정한 몇 가지 역할들을 엑소점이 담당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줄기세포 치료를 못하는 경우에 엑소점 치료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엑소점은 대량 생산이 가능하지만 줄기세포는 현실적으로 많은 연구소나 학교 그리고 병원에서 대량 생산이 어려운 관계로 줄기세포 치료를 사실 원활하게 수행하기가 조금 어려운 경우들이 많아서 좀 쉽고 그리고 접근하기가 편한 엑소점 치료로 많이들 요즘에 생각하시고 있습니다. 엑소점은 사실은 줄기세포 치료가 확실히 효과 있는 거는 알겠는데 그러면 이 줄기세포 치료만큼은 아니더라도 혹시 줄기세포가 가지고 있는 치료 기능 중 어느 정도를 해줄 수 있을까라는 판단하에서 그리고 그 가정하에서 엑소점 치료가 나왔고요. 현실적으로는 엑소점이 정확하게 체내에 들어왔었을 때 어떤 기능들을 하고 어떤 효과를 가지고 있는지 다 밝혀지지는 않은 상태이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익스펙테이션은 줄기세포와 같이 좀 치료가 가능했으면 좋겠지만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그 정도까지는 되지는 않고 대신에 어느 정도의 역할만 좀 해줬으면 하는 기대치를 가지고 엑소점 치료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엑소점 치료 같은 경우에는 모든 줄기세포 치료 가능 영역을 다 접근해 보기는 하는데요. 실제로 줄기세포 치료 효과보다는 좀 많이 떨어지는 게 사실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로 우리가 외부에 보이는 피부 그리고 피부 외적인 상처 치료들 상처 치료 같은 경우에 많이들 접목을 하고 있고 환자 상태를 봐서 실제로 줄기세포 치료를 접근하기가 조금 어려운 경우에는 쉬운 엑소점 물질은 저희가 항상 이제 구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할 수 있는 치료 방법 중에 하나로 엑소점 치료를 선택드리고 있습니다. 엑소점은 피부 질환 그리고 피부 면역력 향상 그리고 상처 치유 이 부분들은 엑소점 치료로 충분히 해결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난치성 질환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만성 신부전 그리고 자가면역 질환들 그리고 관절 질환들 디스크 이런 등등의 질환들은 줄기세포 치료를 훨씬 더 적극적으로 권장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질환별로 이 효과의 차이는 좀 차이가 나는 편이긴 하고요. 제가 겪어본 바로는 줄기세포 치료는 자가면역 질환은 굉장히 효과가 좋고 또 관절이나 디스크 질환에는 뚜렷한 효과의 차이를 많이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나머지 난치성 질환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디스크나 혹은 관절, 자가면역 질환들보다는 실제로 치료 성공률이 조금 낮은 편에 속하고요. 엑소존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피부 질환이기 때문에 대부분 다 눈에 띄는 효과들이 금방금방 나타나서 보호자분들이 이 치료를 지속할지 말지에 대한 평가를 직접 보시고 바로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엑소좀을 만드는 거는 줄기세포 일단 배양을 어느 정도 하고 이 머터리얼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을 때 이 안에 좀 짜주는 역할들을 하는 기법들을 통해서 엑소좀을 추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엑소좀은 사실 줄기세포보다 일반적인 환경에서 훨씬 더 안정적으로 잘 유지가 되기도 하고 보관도 많이 편하기 때문에 줄기세포보다는 보관의 편리함, 시술의 편리함으로 엑소좀을 훨씬 더 접근하기 쉬운 측면에 있습니다. 엑소좀은 보통 일반적으로 시각적으로 나타나는 효과는 좀 금방금방 나타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줄기세포 치료도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질환 자체가 워낙 어려운 경우들이 많아서 그 효과를 볼 때까지 시간이 조금 더 많이 걸리는 편이긴 합니다. 줄기세포 치료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3회를 권장을 먼저 드리고 이 시술 기간 동안에 아이가 가지고 있는 질환에 대한 좀 향상되는 부분들 또 치료 효과를 좀 어느 정도 보고 이 치료가 아이에게 잘 기능적으로 먹혀 들어가고 있다라는 게 판단이 되면 시술적으로 더 많은 연장들을 하게 되고요. 엑소좀 치료의 경우에는 사실 보통 2회에서 3회 정도 접근을 해보게 되면 아이가 뚜렷한 효과들을 발휘하는 것들이 보이기 때문에 이 반응이 좀 긍정적으로 보인다면 그러면 지속적으로 엑소좀 치료를 보호자분들이 하실 수 있게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줄기세포와 엑소좀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앞으로 재생의학 분야에서 이 두 가지 물질들은 많은 포션들을 차지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